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전자기 유도에 대한 거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정리하면 결국에 이제 자성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죠. 우리 교재는 97쪽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원인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 즉 전자의 궤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스핀 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반응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 다음에 반자성체로 나타내는데 외부에서 강한 자석을 갖다 대게 됐을 때, 즉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자기화가 되는 경우 이걸 이제 강자성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약하게 방향은 나란하지만, 그렇죠? 외부 장과 같은 방향이지만 약하게 자기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자성체라고 그러고요. 이거랑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기화되는 것을 우리가 반자성체, 반대한다 이거죠. 반대.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여기에 N극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가 같은 방향이라는 건 뭐라 했죠? 여기 내부 자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석 내부라니까 여기가 S극이에요.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됐기 때문에 서로 잘 붙는 거죠. 강자성체들은 자석에 잘 붙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게 되면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거 있죠. 니켈 이런 거, 철 잘 붙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강자성체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자성체는 여러분들 여기 얘 보면 알루미늄, 산소, 백금 이런 거 있는데 글쎄 이 얘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학교 시험에는 뭐 또 학교 선생님이 그냥 시험 문제 내기 싫어서 에이 몰라 그냥 내 막 해가지고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선생님이 그 초전도체에서 요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반대적으로 자화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얘 보면 물구리, 유리, 나무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이렇게 같은, 즉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같은 나란한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어떻든 간에 내부 자기장이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고 얘만 이제 반대로 되는데 외부 자기장을 없애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내부 자기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얘는 유지가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거의 뭐 자석의 성질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얘는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자동차 얘기했었잖아요. 1차 코일 있고 2차 코일 있을 때 얘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여기서 얘가 자석을 만들어줬을 때 얘가 여기 코일을 지나가면서 바로 동시에 그 자석의 성질을 잊어버리면 여기 2차 코일이 있으면 뭐예요? 그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석의 성질을 어느 정도 띄기 때문에 바로 2차 코일에 뭐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또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사실 그 자동차 얘기해서 선생님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스마트 신호등이라는 거 적용되는 경우가 없죠. 예, 우리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단속 카메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면 여기 굉장히 강력한 그 전자기 현상이 해가지고 강력한 전류 만들어지죠. 그럼 그 전류 딱 봐도 얘 가속하고 있으면 바로 앞에서 카메라 빡 찍어버립니다. 벌금 딱 날라오는 거죠. 아시겠죠? 거기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가속하면 위험해요. 알죠?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속력에 비례한 게 아니고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쉽게 말하면 10km에서 20km 그럼 2배가 됐죠, 속력이. 그러면 위험한 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는 4배가 돼요. 그 다음에 뭐 3배가 됐다, 속도 3배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9배가 됩니다. 거의 뭐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속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도에서 그 선생님들이 뛰지 마라 하는 이유도 다 이겁니다. 예, 속도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자기력인데 전자기력은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그럼 이건 뭐냐면 원래 자석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석이 있고 거기에 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선은 지금 아무런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전류 넣어주면 얘가 뭐 된다? 자석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석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럼 자석과 자석 사이는 어떻게 된다? 인력과 청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기거나 밀거나. 그래서 힘 받아서 얘가 어디로 운동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전자기력. 그렇죠? 전기 넣어주면 자석 되죠? 그러면 힘 받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미 배경에 자석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전기를 넣어주면 얘도 자석이 되죠? 그럼 자석과 자석 사이에 힘을 작용한다. 그것이 전자기력이다. 안 어렵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힘의 방향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FBR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거 엄지손가락에 F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힘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B 요거 FBI거든요. B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I라는 것이 전류의 방향. 그럼 여기서 보면 기존의 자기장은 NSS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힘들어.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요렇게 요 손가락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이쪽이죠. 나오죠. 여러분 쪽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엄지손가락 위로 가리킨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또 요것도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그림이 되겠고요. 원래는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전류 넣어주면 이제 자석되죠. 기존에 자석이 있어죠. 그럼 밀거나 당기거나 힘을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전자기력을 작용한다는 얘기고. 또한 이걸 우리가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오른손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오른손 이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요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보면 이게 전류의 방향이었죠. 엄지가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제 자기장인데 펴주면 이게 자기장이 방향이 되고 요 엄지 방향이 이제 전류의 방향 그리고 요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전자기력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 손바닥으로 뭐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물론 귀족 백작 부인 뭐 이렇게 한번 장갑 벗으면서 무례하군요. 착 이렇게 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예, 배구할 때도 이렇게 때리지 뭐 이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 왼손 뭐 나중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중요하다고 해서 뭐 FBI에서 이러죠. 발전기 나오게 되면 이거 전동기라서 그래서 발전기 나오게 되면 또 오른손 법칙 나와요. 그러면 언제 또 왼손 쓰고 언제 오른 쓰고 막 섞여가지고 막 정신도 없고요. 그렇죠? 또 이거 뭐 시험 보다 보면 재밌어요. 이게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면 아이들이 풀어가는 이제 그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잘 풀다가 갑자기 애들 막 이래요. 막 갑자기 막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막 꺾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은 이제 요거 왜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오른손 법칙이 자꾸 뭐 만드는 거 싫어요. 저는 항상 원칙만 따르자고 원칙만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거 다 해결하는 방법을 선생님은 이거래요. 물론 이제 알면 이게 편하면 이거 하시고요. 이게 편하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거 안 하고요. 그냥 저는 요거 하나로만 뭐 복잡하게 뭐 만들어내는 거 싫어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럼 그 전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2D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면 있잖아요. 지면에서 우리가 3D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직으로 나오는 거를 수직으로 나오거나 들어가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을 찍어 놓으면 이건 수직으로 여러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화면 쪽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수직으로 잡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X표를 표시하면 여러분 쪽에서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3D 공간을 이제 2D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화살 있잖아요. 화살. 그렇죠? 화살이 있으면 화살을 빵 하고 쏘죠. 빵 하고 쏘게 되면 이제 깃털이 있으면 그렇죠? 앞에서 보게 되면 공포죠. 그렇죠? 여기는 촉이 보일 거 아니에요. 요게 보이는 게 이제 여러분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 쪽으로 화살이 날라온다 이 얘기고. 요건 행복하죠. 그렇죠? 내가 쏜 거니까 뿅 하면은 요 뒤통 여기 요 꽁무니가 보이잖아요. 꽁무니 요 깃털 요 X표. 아시겠죠? 요렇게만 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편한 경우는 사실 이것도 그냥 한 번에 딱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고약한 경우가 있으면 확 막 틀고 관절 꺾이고 막 뚝뚝 소리 나고 막 비명 지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한번 해보죠. 뭐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죠. 3D를 2D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은 그대로 바꿔볼게요. N극하고 S극이죠. 도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3D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도선이 여기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쪽으로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지금 전류 흘렸으니까 얘가 뭐 된다? 자석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앙페르 오른나사. 이걸로 끝나요. 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돌립니다. 이렇게 자기장 생기죠. 이렇게 자기장 생기죠. 끝났어요. 이러면 끝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이거보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원래 기존에 있던 자석에 의해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런 자기력이 작용하죠. 근데 얘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자석이 되죠. 돌려주면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 이렇게 된다 그랬죠. 색깔 좀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이쪽으로 자기장 형성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되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상쇄가 되죠. 약해져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데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보태기가 되죠. 더하기가 되니까 여기 강해지죠. 그래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어떻게 된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리면 돼요. 은근히 깔끔하다니까요. 여러분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선생님 설명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틱 하면 끝나요. 한 15초면 끝나요. 물론 이것도 빠를 수 있지만 나중에 헷갈린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몰라 막 지휘해요, 지휘 막. 예?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면 됩니다. 위로 얘가 힘을 받는다는 거죠.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는 전자기 력은 뭐냐? 그렇죠. 자석이 원래 있었고 그다음 얘가 자석이 아니었는데 전류 넣어주면 얘가 자석되죠. 자석과 자석 간에 힘을 작용한다. 그게 전자기 력이고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면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뭐다? 유도가 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운동할 경우 유도 전류 발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코일하고 자석이에요. 어때요? 만들어져요. 전류 만들어져요. 자, 어때요? 만들어져요? 어때요? 만들어져요? 어때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움직이지만 같이 움직이죠.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즉 상대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에서 렌츠의 법칙을 하는데, 자,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한번 보죠. N극이 지금 들어오죠? 그럼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솔레노이드죠. 이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N극이 들어오면, 얘가 N극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여기 어떻게 된다? N극이 만들어지고 S극이 만들어지는 자석이 됩니다. 그러면, 자, 앙페르의 오른나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엄지손가락이 N극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 돌아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이쪽 부분은 자 보세요. 여기 그렇죠? 들어가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자, N극이 멀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순간적으로 S극이 만들어지고 N극이 만들어져서요. 이번에는 N극 엄지 이쪽 만들어지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그렇죠? 들어가죠?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유도 전류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다시 S극이 들어오면 가까워지면 S극이 여기 생겨서 이번에 S극이 여기 N극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고 S극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N극이 어떻게 된다?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하여튼 생긴 거 봐도 알겠지만 이게 솔레노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솔레노이드. 이게 고집 세가지고 솔레노이드 옹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생긴 것 자체가 베베 꼬였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상한 거야. 오면 오지 마 이거예요. 오면 오지 마. 그럼 알았어 갈게 그러면 또 가지 마요. 이게 고약한 성격이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N극이 오면 오지마에서 N극 생기는 거고요. N극이 가려고 그러면 가지마에서 S극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여기 보면 S극이 오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오지마에서 S극 생기는 거예요. 얘 오는 건 밀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려고 그러면 또 가지마. 그래가지고 되냐면 N극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얘는 뭐죠?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N극이 들어오는데 여기 S극이 생겼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가속되겠죠. 점점 빠르게 들어가죠. 들어오는데 어서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요거 코일만 계속해서 연장해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어서와 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자석이 막 무한대의 속력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즉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얘가 이런 에너지 보존을 위한 선택이 바로 이거죠. 얘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나가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나가는 것도 그럼 나가 잘 가고 밀어주면 어떻게 되죠? 코일만 계속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석 하나 딱 밀어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무한대로 속도가 증가돼. 이런 거는 자연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 뭐 관성하고 비슷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N이 들어온다. 나는 원래 그냥 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와. 그럼 얘가 들어온다.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얘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타내면 오지 마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랑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또 얘가 갈라 그래요. 그럼 얘가 이제 줄어들라 그러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가지마 다시 갈라 그러면 가지마 이쪽으로 다시 당기는 거예요. 가지마 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건 너무 쉬워요. 아시겠죠? 에너지 보존 때문에 이렇다는 거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라고 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하는데 아까 그 자석 넣었다 뺐다 해주면 전류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거 얘기한 게 이제 패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아까 자석의 변화, 쉽게 말하면 자기선속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자기력선이 나오는 거, 그거를 이게 생긴 것도 이렇잖아. 이게 자기력선 나오는 거 이렇게 그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면적에다가 자기력선 나오는 거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자기력선이 변화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변화의 정도를 즉 변화의 강도를 나타낸 거 있죠. 즉 얘가 얼마만큼 그 자기선속 자속, 쉽게 말하면 자속의 변화는 그거의 강도, 그 변화율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넣었다 뺐다를
천천히 하는 것보다 막 빨리 하면 훨씬 더 많은 전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가 더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왜 기전력이라는 얘기를 썼냐면 전류가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그럼 이 전류의 원인을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전류의 원인이 뭐죠? 그렇죠.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이라는 사람이 이거 원리적으로 이걸 어떤 논리적으로 딱 하기 위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전류 만들어져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류에 대한 원인으로 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전류는 뭐에 의해서 어떤 게 원인이죠? 전압에 의해서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즉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석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의해서 뭐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 전압 때문에 전류가 흘러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겁니다. 예, 멋들어지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n이란 게 있는데 n은요 코일의 가문 횟수예요. 당연히 가문 횟수가 크면 커질수록 더 많은 전압이 걸린다. 그래서 이 기전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압이에요. 전압. 유도 전압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유도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저항이 일정하다면 자 우리 오메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오메 법칙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사실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전압이 커지면 저항이 일정하면 전류는 얘가 커지면 얘 일정하다고 했을 때 얘 커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많이 감기면 감길수록 얘가 커지면 전압이 유도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커진다 이 얘기고 반면에 이 여러분들 이 자속 시간에 따른 이 자속이 훨씬 더 많이 이 변화율이 커지게 되면 넣다 뺐다 변화율이 커지게 되면 더 많은 유도 전류가 유도 전압이 더 많이 유도 기전력이 커지게 되고 유도 전압이 더 크게 걸리기 때문에 저항이 일정하면 전류가 커진다. 결국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뭐 공식을 외우지 말고 상식적으로 이게 좀 여러분 눈에 안 익숙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긴 게 안 익숙해서 그렇지 이게 여러분 그 자속이라니까요. 그 자속이 확 변하게 되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죠? 그 어떤 공간에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쉽게 말하면 여기 코일이 있어요. 코일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이 보면 여기 뭐 N극이 있으면 얘가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들어가면 얘네들까지도 들어오겠죠. 이해가 안 가네? 저기 수돗 여기 샤워기 있어. 샤워기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컵을 갖다 내면은 여기 컵을 여기다 갖다 대게 되면 요만큼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컵을 요 가까이다 대게 되면 어떻게 됐죠? 더 많이 컵이 좀 커졌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가까이 되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가까워지면 갈수록 요 변화율, 이 얘들이 들어오는 변화율이 커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유도 기전력이 뭐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러한 그 유도 기전력, 즉 쉽게 말하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로 한번 적용하면 우리가 또 공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어요. 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해서 이 전압, 유도 전압, 이 유도 전압은 우리가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이 마이너스랑 아까 얘기했지만 반대 방향을 했죠. 넣다 빼줬다 할 때 우리 이거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 우리 아까 솔레노이드에서 보면 자석 오면은 오지 마 이러고 갈라 그러면 가지 마 이거 했잖아.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마이너스고 아까도 여기도 마이너스가 그 얘기고. 자, 자기장에 비례하고 강한 자석이 이미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유도 전압이 커진다 이 얘기고 요 길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 속력이 커짐에 따라서 이 유도 전류는 더 많이 흐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체를 다 놓게 되면 요 안에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요 바깥은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못 흘러요. 근데 얘가 V라는 속도로 얘를 잡아당기게 되면 보세요. 얘를 V라고 잡아당겼을 때 이게 델타 T 동안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얘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 델타 T 동안 이만큼 이동했으면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V라는 속도로 델타 T 동안 이동했으니까 요 길이는 V 델타 T가 되겠죠. 즉, 요 길이는 여러분들 V 델타 T가 돼요. 그럼 요 길이를 L로 잡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갑자기 자속, 지금 여기 자속,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쭉 잡아당기면 자기력선이 늘었죠. 원래 요만큼 4개가 통과했는데 쭉 잡아당기면 5개가 통과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늘어난다. 그래서 얘의 변화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한 번 간격했으니까 N은 1로 보자고요. 1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자속은 그렇죠. 얼마만큼 자기장에 얼마만큼 면적이냐. 얘는 양이라 그랬죠. 그냥 무조건
이 면적이 넓어도 그냥 무조건 얘가 솟아나오는 애들만 우리가 개수만 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요 내용이죠. 그리고 델타 t입니다. 근데 이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늘어난 면적은 요만큼이죠. 그러면 v 델타 t에다가 요게 요 밑변이에요.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늘어난 면적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델타 t로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B 곱하기 V 델타 t L이죠. 그러면 t는 약분되면 어떻게 되냐면 B 요거 순서 바꿀게요. 요거랑 맞추려고 L V라는 게 나오죠. 그게 이거예요. 근데 외우지 말고 당연한 거죠. 기존 자석이 셀수록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자기력 선속 이 자기 선속이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양이 이렇게 뭐 늘어나거나 하면은 더 들어오거나 줄어들거나 하면 더 많이 줄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이 길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확 잡아당기면 이 양이 확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얘들이 훅 많이 늘어났다가 훅 잡아당기면 뭐 천천히 잡아당기면 얘가 나오는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천천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크고 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유도 기전력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럼 세기는 어떻게 되냐? 이거 오메 법칙 적용한 거예요. 오메 법칙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근데 V 대신에 뭐? 요거 대입한 거죠. 요 V 크기를 넣은 겁니다. BLV. 그쵸? 이게 이 내용이고요.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보세요. 자, 여기서 요게 중요한데 사실은 크기는요, 자석을 얼마나 세게 넣었다 뺐다 했을 때가 유도 전류 많이 나와요. 아니면 뭐 자석이 셀 때가 뭐 이런 정도 나오지 이렇게 뭐 계산하는 건 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방향은 보세요. 얘가 이거 우리가 또 2D로 바꿔볼게요. 여기 저항이 있고요. 그럼 이쪽은 지금 N극이 여기니까 어떻게 된다? 자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여기 있던 애들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변화를 싫어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생기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생기는데 이 내부에서는 전류관을 쓴 이 내부에서는 생기지만 하면서 얘가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서 들어가죠. 엄지손가락 대고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면.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얘가 만약에 나오는 애가 더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 싫어. 나오지 마. 하면서 X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지 넣어주고 돌려주면 이 방향으로. 그래서 D에서 C방향으로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거 방향 구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실력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0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보게 되면 그림은 가는 면적이 S인 원판 A의 자기력선이 면에 대해 수직으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자기력선과 수직의 면에 대해서 면적이 4S인 이렇게 된 것에 60도가 기울어졌대요. 이때 나타낸 것이다. 원판 AB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각각 4개랑 8개다. 세어보면 되죠. 여기 4개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자석의 비는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통과하는 어떤 면적이든 간에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수죠. 자기력선의 수예요. 그럼 여긴 뭐죠? 4개고요. 여기는 8개죠. 그럼 어떻게 된다? 1대2가 정답입니다.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통과하는 애들도 나오지만,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밀도를 부과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얘랑 통과할 때 수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요. 수직인 면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도, 즉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도 결국에는 얘가 통과하는 요 수직인 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걸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이런 게 이제 잘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보면 여기에 대한 이면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기력 선수의 수직인 요 면적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거 이렇게 틀어주면 결국엔 축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4S짜리예요. 여기가 세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요 면적이죠. 지금 요거 여기 이렇게 돌려서 눕힌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 변에 대해서 요 세타니까 요거의 X값이죠. X값. 이 X값은 뭐라 그랬죠? 코사인 세타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코사인 60도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석 밀도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 밀도라는 것은 얼마만의 자석인데 결국에는 얼마만큼 면적이냐. 이게 좀 더 이제 질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를 보게 되면 얘가 4웨버. 자, 단위는 웨버였습니다. 4개죠. 그런데 면적을 S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얘는 어떻든 간에 8개 통과하죠. 그래서 8웨버인데 문제는 면적을 보게 되면 4S죠. 4S이긴 한데 이 면적이 아닌 요 면적이 돼야 되니까 요 면적은 뭐라고요? 코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 값의 코사인 60도가 요 면적이 돼버리죠. 그럼 코사인 60도는 여러분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죠? 2S가 되죠. 그러면 S일 때 4고 2S일 때 4면 결국 약분하면은 S분의 4죠. 그러니까 똑같이 S분의 4. 그래서 밀도를 따지고 보면 얘가 자기력 선수는 훨씬 많지만 결국에 면적의 비율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이 1대1의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장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내신 실력 문제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그림은 자기장의 세기가 B0이고 방향이 플러스 Y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즉 이쪽 방향으로 이미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대요. 됐죠? 그럼 여기 거대한 N극이 밑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긴 직선도선 P를 원점에 고정시킨 것. 자, 이 P가 직선도선이니까 여기 3D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나오고 칠판 뒤쪽으로도 이제 연결된 그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의 일정한 전류의 세기를 할 때 B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었다. 여기서 0이 됐대요. 그럼 보세요. 다 위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근데 이 부분 0이라는 얘기는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0이 되려면 항상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서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얘랑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즉, B0랑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B0가 되어야지만 얘들이 상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도선 주위에는 원형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전류가 흐르면, 맞죠? 이쪽 아래 방향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오른나사 법칙. 돌려줘야 되죠. 이쪽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쪽 방향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즉, 여러분 쪽으로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돼야지만 이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죠?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맞는 내용이고. A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B0라고 그랬는데 이게 B0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자, 직선 도선에서 여기 전류가 I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R인 지점에서 자기장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죠? 비례상수 우리가 생략하고 나면 R분의 I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강한 자석이 되는 거고 거리의 제곱이 아닌 거리의 반비례한다는 사실. 이거 좀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면 여기서의 자기장은요. 이 포인트에서 자기장은요. 거리가 뒤떨어져 있고요. 전류를 우리가 I가 흐른다고 한번 해보면 여기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D분의 I가 되는데요. 그것이 방향은 아래쪽이고 이것이 B0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지만 얘랑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자기장하고. 그래서 요거예요. D분의 I가 B0라는 크기를 갖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E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요 지점에서의 얘에 의한 자기장, 얘 말고, 원래 있던 거 말고 얘에 의한 자기장은 보세요. 2D분의 얼마가 된다? I가 되겠죠. D분의 I가 B0니까 2D분의 I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2분의 B0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랫방향입니다. 그러면 위쪽으로는 원래 자기장이 B0가 있었는데 얘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2분의 B0니까 얘들 상쇄되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B0 빼기 2분의 B0가 돼야 되니까 2분의 B0가 돼야 되죠. 2B0가 아닙니다. 맞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C점에서가 A점에서 3배다. 자, A점은 우리가 구했어요. 2분의 B0고 C점 보세요. 얘는 이쪽으로 지금 B라는 재료로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기준 얘에 의한 자기장은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지만 이쪽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2D분의 얼마만큼? 이쪽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을 우리가 표시하면 2D분의 I죠. 이것이 얼마였냐면 2분의 B0였잖아요. 원래 B0에다가 얘에 의한 자기장 2분의 B0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3B0가 되죠. 그러니까는 C점에서 A점에서 3배다. 그렇죠. 3배가 맞죠.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면 돼요. 이 정도 수준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게 되면 그림은 전원장치 직선도선 연결하고 도선 아래 나침판을 놓은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림에 직선도선 전류 흘렸을 때 나침판 인극이 회전각도 세타를 나타낸 거라고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전류 흘려줬더니 원래는 북쪽
지구도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침판은 앵글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여기다 넣어줬더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쪽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이 나침판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해서 얘가 이만큼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쪽 방향으로 지금 새로운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직선도선 이렇게 있죠. 직선도선 밑에 나침판이 있어요. 그럼 전류가 만약에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럼 엄지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쪽 위쪽, 자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자 도선의 위쪽 방향은 이쪽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이렇게 이쪽은 아래쪽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해가죠. 이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선 아래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네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랑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결과로 보아 도선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요 밑에는 요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서 얘가 이쪽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가변저항에 이거 잘못됐고요. 가변저항의 크기를 줄이면 자 가변저항의 크기를 주면 저항이 줄어드니까 전류가 커지죠. 그럼 더 강한 자석이 되니까 이쪽 방향 힘이 더 커지겠죠. 그럼 더 많이 틀어지겠죠. 작아지는 거 아니죠. 세타가는 더 커져야 되겠고 도선과 나침판 사이의 수직거리를 줄이면 도선과 나침판의 수직거리를 줄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도선에 더 가까워지죠. 자석에 더 가까워지니까 더 강한 자기장을 받겠죠. 얘가 더 커진 효과가 일어나니까 세타는 더 커져야 되겠고요.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나침판의 N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쪽 방향으로. 그렇죠. 만약에 이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이쪽 방향에 힘을 받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틀어지겠죠. 그럼 N극은 서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결국엔 뭐죠? 저항은 그대로니까 전류가 커지는 효과죠. 그러니까 아까 전류 얘기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변저항의 크기를 줄이는 거나 그 다음에 전원장치의 전압을 크게 시키면 전류가 커진다. 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세타는 커져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나의 결과를 이용하여 지구의 자기장을 비지구라고 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비전류라고 할 때 이걸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보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지 않은 게 요걸 갖다 보세요. 보세요. 여기 봐야 돼요. 이쪽이 뭐냐면 지구 자기장. 이쪽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이건 내가 만들어준 거, 이건 원래 지구 자기장. 근데 요거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꼴보기 싫잖아요. 그죠? 보기가 흉측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항상 하는 거, X축으로 만들어 봅시다. 요렇게 틀어줄게. 잘 봐요. 요렇게 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세타가 되고요. 자, 요걸 요렇게 틀어주면, 나침판이 이제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있는 건데,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줬으니까 얘가 이쪽이 전류가 되고요. 이쪽이 지구가 되겠죠. 근데 뭐 구하라고 했냐면, 지구분에, 그 다음에 뭘 구하냐면 전류를 구하는 거죠, 전류. 맞죠? 그럼 지구분해, 자, 요거죠. 지구분의 전류, X분의 Y, 이게 뭐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도 다 얘기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정리되죠. 정답은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반지름이 똑같이 R이고요. 원형 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류를 넣어줬어요. 이때 가에서 중심 5에서 자기장 세기가 요때 자기장의 세기가 B. 지금 전류 넣어주면 자석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자기장이 통과하는 이 자기장 세기가 B라고 했을 때 나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같대요. 그럼 여기 I 흐르죠? I 흐릅니다. 그렇죠? 근데 반지름이 지금 얘랑 똑같아요. 보세요. I 흐르죠? 여기도 어떻게 된다? I 흐르죠? 결국엔 I 흐르죠? 반지름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9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신 실력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건데 원형고리 도선을 위에서 보았을 때 막대 자석이 원형고리 사이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선에 생기는 유도전례 방향을 쓰시려 했는데 보세요. 얘 이렇게 낙하시키는 거거든요. N극 다가오죠. 여기 원형고리 도선인데 이거 코일 있잖아요. 코일 감아놓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코일을 좀 더 빽빽하게 감아놓으면 그냥 이제 그 반지같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 N극이 들어와요. 어떻게 되죠? 오지마 하죠.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뭐 오지마 하니까 N극이 여기에 형성되고 반대극은 S극이 형성됩니다. 그럼 엄지손가락 N극 여기다 맞춰주면 돌아가는 방향. 이것이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어떻게 돌아가요? 자, 보세요. 3D를 2D로 바꾸는 마술을 마술은 아니고, 자, 이렇게. 그쵸? 반시계 방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걸. 이거 돌리고 이상. 자, 배도 고프고요. 좀 그러네. 자,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되겠고 전류의 방향은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안 어려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진짜 안 어렵습니다. 뭐 복잡할 뿐이죠. 자석의 S극이 원형고리 도선을 빠져나오는 순간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을 쓰시죠. 자, 이거 여러분 많이 틀리는데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들어올 때 오지마 하죠. 그럼 이쪽으로 밀어 제끼려고 그러죠. 그럼 통과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S극. 그럼 S극이 가려면 어떻게 되죠? 가지마 한다고 그랬죠? 다시 잡아당기는 거예요.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이 항상 위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결국엔 이건 뭐냐면 낙하 속도를 줄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전자기 이걸 이용해가지고 브레이크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드롭이라는 막 놀이기구 있잖아요. 땅 떨어뜨렸을 때 브레이크 하다가 브레이크 고장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끽 하다가 봉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가지고 감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줄여주는 방향으로 항상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윗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런 지금 코일이 있고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얘가 들어오는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옳은 거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 건데요. V라는 속도로 움직이는 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가와다 방향을 움직일 때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서로 같다는데 가로 한번 볼까요?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사실은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똑같죠. 왜 그럴까요? 들어오게 되면 X표가 여기 균일한 지금 자기장이니까 예를 들어 X표가 2개가 들어간다고 해보죠. 2개가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그거에 대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2개가 들어오죠. 지금 요 단면 안에 2개만큼 들어오니까 싫어하죠.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속도로 나가면 원래 2개가 있었는데 2개만큼 나가는 거죠. 그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2개만큼 들어오는 거 싫어해서 어떻게 된다? 얘기해보죠. 2개만큼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 이렇게 전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게 엄지손가락 내주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반대로요. 보세요. 중요한 건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X표 2개가 빠져나가죠. 그럼 어떻게 된다? 빠져나가지 마 하면서 2개를 또 만들어내요. 하여튼 베베 꼬였다니까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넣어주면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어떻든 간에 2개가 들어오면 2개가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 방향으로 2개만큼 형성을 시키고요. 그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2개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그 2개가 빠져나가지 말고 2개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만들어내는 만큼의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쪽이나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똑같은 양의 그렇죠? 이 자기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기전력의 세기는 서로 같은 전류가 세기는 크기는 같게 되는 거고 니은 보게 되면 가와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유도기전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 구했죠?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 나갈 때는 빠져나가지 마 하면서 얘를 보강해 준다니까요. 나가지 마 하면서 그래서 X방향을 넣어주면 시계 방향에서 반대 방향이죠. 이거 잘못됐고요. 나와라 방향을 움직일 때는 유도기전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2개가 있죠. 올라가도 2개 그대로 유지되면서 2개 내려와도 2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석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움직이긴 하나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도 기전력은 생기지 않는다. 유도 전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시킬 때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쓰고 자, 보세요. 요게 A인가요? 요게 A네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증가된대요. X표가 더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 X가 증가되는 꼴을 못 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반대. 증가하지 마라고 반대 방향으로 얘가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엄지손가락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고,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는데, 자 보세요. 얘가 세지는 거랑 보면, 얘가 지금 여기서 요 단면적을 봤을 때 4개가 포함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 얘는 4개가 아니죠. 4개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애가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변화가 크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혹은 유도 기전력은, 그죠? 여기는 유도 전류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세질까요? 그렇죠. 얘가 더 세지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포함되니까 훨씬 더 많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얘가 뭐 늘어나면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요, 하지 마 이렇게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속해서 내용 볼게요. 안 어렵죠? 네, 안 어려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브레이크의 역할이죠. 이렇게 움직이면요, 오지마 하죠. 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정지했고 얘가 움직이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정지했고 얘가 움직이는 건 똑같잖아요. 자석이 들어올라 그러면 오지마, 갈라 그러면 가지마. 그러니까 오지마, 가지마. 그러니까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원형 도선이 움직이는 진폭은 감소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이 자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도선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X표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X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죠. 오지마 하면서 어떻게 나오는 방향에 뭐 자기장 방향을 형성하죠. 그러면 돌려주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P보다 단면적이 큰 원형 도선을 사용하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그렇죠? 얘가 더 커지면 하나가 들어올 때, 자 여기서 요만큼 2개가 들어온다고 해보죠. 근데 얘가 커지면 한 번에 4개가 훅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이거 훨씬 더 유도 전류 4개가 훅 들어오니까 4개만큼 들어오지 마라고 만들면 그거에 해당하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고요.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직류 전원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졌어요. 스위치를 닫게 되면. 그럼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지겠죠. 그럼 얘가 자석이 돼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요 전류 방향을 넣어주면 이쪽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요 뒤쪽 방향이 N극이 되고요. 요 선만 보세요. 요 방향이 S가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 코일은요,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검육에만 있지 전원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N극이 없던 N극이 딱 생겼죠. 그러면 N극이 아니라 S극이 딱 생겼죠. 그럼 S의 자석이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자, 코일을 2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갑자기 여기서 N극, S극이 생기면 갑자기 S극이 생겼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S극이 다가오는 거죠. 오지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S, 여기가 N이 되기 때문에 N 이렇게 돌면 전류 방향은 요런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A에서 B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힘의 종류는 둘 다 여기도 SS니까 서로 청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직류 전원이잖아요. 딱 전원을 넣자마자 없던 S극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얘가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만 직류 전원은 전류의 방향이 안 변하죠. 그럼 곧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N극, S극이 쉽게 말하면 생성이 돼도 변화가 없죠. 그럼 얘가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S극을 만들어내다가 이게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흐르게 해주려면 여기 뭐 교류전을 연결해줘요. 계속 바뀌어요. N극, S가 N극, S 계속 바뀌어도 N극, S 계속 바뀌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직류 전원은 키는 순간만 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안 되다가 마지막에 끄는 순간, 전류가 줄어드는 순간 또 가지마 하면서 잠깐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접근하는 동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솔레노이드가 얘가 오면 어떻게 되죠? 오지 말라고 해야 되죠? 베베 꼬였잖아요. 그럼 여기 S극 생겨요. 그러면 N극 엄지에 맞추고 S극 여기니까 돌려주면 여기다 표시해줘야 돼요. 전류의 방향. 헷갈립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막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이쪽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네요. 그렇죠?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접근하는 동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A 방향이다. 맞고요. 자석이 솔레노이드에 들어갈 때 빠져나올 때 받는 힘의 방향은 같다. 자, 들어올 때 오지마. 나갈 때, 자, S극이 나갈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지마 해야 되죠. 오지마, 가지마.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상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라 그랬잖아요. 브레이크.
쭉 가다 보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자석의 솔레노이드 내부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자석의 속력이 가장 빠르는데 여기서 오다가 느려졌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솔레노이드의 특징은 요 안쪽에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에서 이 솔레노이드는 이제 무한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자기장은 일정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뭐 나가고 이제 우리가 막대 자석처럼 그리는 거죠.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요 내부 자기장은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줄어들었다가 여기는 자기장이 일정하죠. 그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속력. 힘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관성으로 그대로 가다가 나갈 때는 또 어떻게 되죠? 변화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잡아당겨요. 느려지죠. 처음에 느려졌다가 일정하다가 느려지는 데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제일 느린 데가 여기고요. 통과할 때. 여기는 속도가 일정하고 여기서는 오다가 잠깐 느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엔 브레이크예요. 부기 이렇게 된. 이상하다. 괜히 했다. 괜히 했어. 아시겠죠? 예. 자, 자석의 솔레노이드 내부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자석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빠른 부분은 이거죠. 들어가기 전입니다. 우선은 감속이 처음 되기 직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신 기초 문제 우리 10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상대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석과 코일이 서로 멀리할 때 되죠. 정지해 있는 코일에 자석 접근 되죠. 정지해 있는 자석에 코일 접근 되죠. 자석과 코일을 서로 가까이 접근 되고 코일과 자석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얘들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5번이 안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옳은 설명 고르라는 건데 N극이 접근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오지마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N극 이렇게 맞춰주면 엄지손가락 맞춰주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P에서 Q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육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P에서 Q다. 그쵸? 맞고요. 솔레노이드의 가쪽은 N극이 된다. 맞고요. 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나? 아니죠. N극, N극이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X가,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X가 늘어나죠. 그럼 이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이쪽,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반대되는 나오는 방향에 어떻게 자기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생각하는데 얘가 만들어낸 거. 나오는 걸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맞춰주면 이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P에서 Q다. P에서 Q 맞고요. 그 다음에 V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맞죠? 급격하게 확 잡아당기게 되면 이게 그쵸? 들어가는 애들이 더 많이 증가하면 나오는 애들도 더 많이 증가되죠? 그럼 더 많은 뭐 유도 기전력이 유도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더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맞죠? 워낙 기존의 자기장이 셌어요. 그럼 얘가 딱 드러날 때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 때도 요 나오는 자기장도 강력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1쪽에는 내신 기초 문제 4번 보게 되면요. 너무 쉽죠? 전자위력인데 FBI죠. 그쵸? FBI.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예, 이건 상식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기인데 두 개 똑같아요. 한쪽만 잡고 볼게요. 원래 N에서 S. 자,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N에서 S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도선 요거만 보게 되면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N에서 기존 자석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A에서 B는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죠.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 엄지손가락 대면 돌려주면 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여긴 상쇄되고 여기는 보강이 되니까 센 데서 뭐 약한 데로 밀어붙이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는 도선이 되고 반대로 여기는 보세요. 지금 도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엄지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돌려주면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 되겠죠. 얘에 의한 자기장은 시계 방향.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쇄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보강이 되니까 밑으로 내리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 내용은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문제들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